선생님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. 그리고 함께 도시락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. 보리밥이 거의 다인 밥 위에 김치만 올려져 있었습니다. 오늘은 혼식 도시락 검사와 폐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. 학교에서 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남아있던 작은 기억을 들려드립니다.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을 건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 사연자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는 1950년대 말에 태어나 1970년대 초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. 그때는 나라에서 혼분식 정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. 학교만 가면 흰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, 보리를 섞어 먹어야 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에는 혼식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. 원래부터 쌀은 귀했고 보리가 더 많았습니다. 도시락을 싸면 밥의 반 이상이 보리였고 반찬이라고 해봐야 무김치에 간장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. 말아야 멸치 몇 마리 얹어 나온 날이 좋은 날이었습니다. 점심시간이 되면 난로에 올려둔 도시락이 뜨끈해지고 종이 울리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뚜껑을 열었습니다. 그 순간 교실은 계란부침, 소시지, 멸치볶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. 나는 항상 제일 늦게 아주 살짝만 뚜껑을 열었습니다. 흰쌀이 거의 보이지 않는 보리밥, 국물 속 뺀 김치 몇 조각, 혹시라도 옆자리 애가 들여다볼까봐 숟가락으로 서둘러 몇 숟갈 떠먹고는 뚜껑을 다시 덮곤 했습니다. 옆에 앉은 친구가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. 또 보리밥 냄새 난다고. 그 말이 뭐라고? 그때는 속이 쿡 내려앉았습니다. 점심시간만 가까워지면 배가 고프다기보다 마음이 먼저 아팠습니다.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다음 주에 혼식 도시락 점검이 있을 거라고, 보리나 잡곡을 꼭 섞어 오라고, 그리고 폐품 모으기도 한다고, 집에 안 쓰는 고철이나 헌신문, 빈병이 있으면 모아 오라고 하셨습니다. 아이들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. 누구는 신문이 산더미라고, 누구는 아빠 공장에서 고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.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. 집에 있는 건 버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. 그나마 있는 고철과 빈병은 어머니가 모아서 팔아 쌀을 사야 했습니다. 헌신문도 한 장 없었습니다. 저희 집은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. 도시락은 이미 보리가 더 많은데 반찬까지 부시라고, 폐품은 가져올 게 없으니 또 한 번 어깨가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. 검사 날이 왔습니다. 평소에는 흰 쌀밥만 싸오던 친구들 도시락에도 그날만큼은 보리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. 아이들은 일부러 보리를 섞어온 도시락을 서로 보여주며 떠들었습니다. 선생님은 아이들 책상 사이를 돌며 도시락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셨습니다. 그래, 잘 섞어왔다고,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.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에 땀이 났습니다. 난로 위에서 데워진 제 도시락은 겉이 뜨끈했습니다. 안에는 언제나처럼 보리가 더 많은 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. 선생님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. 저는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냈지만 선뜻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. 또 보리 냄새 난다고 할까봐, 반찬 없다고 웃을까봐. 그런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.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고.
선생님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. 그리고 함께 도시락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. 보리밥이 거의 다인 밥 위에 김치만 올려져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잠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진짜 모범 혼식 도시락이라고, 이렇게 먹는 게 혼분식의 본복이라고, 이렇게 먹는 게 나라 돕는 거라고.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창피하다는 느낌만은 조금 가셨습니다. 선생님은 뚜껑을 다시 조용히 덮어주시면서 제 귀에만 들리게 작게 말씀하셨습니다.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오라고, 선생님 도시락 반찬을 좀 나누자고, 밥은 내가 더 좋은 거라고.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도시락을 보고도 웃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해준 경험을 했습니다.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갔습니다. 선생님이 도시락을 펴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. 멸치볶음 조금, 김치, 달걀 부침 한 조각. 선생님은 제 도시락을 끌어와 뚜껑을 열고 자기 도시락에서 반찬을 조금씩 덜어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. 선생님도 어릴 때 이렇게 먹었다고,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보리밥이라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고.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어린 마음에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오후에는 폐품 모으기 집계가 있었습니다. 운동장 한쪽에 헌신문 뭉치, 고철, 우유병이 쌓였습니다. 어떤 아이는 트럭으로 실어온 것처럼 한가득 가져와 자랑했습니다. 저는 가져온 게 없어 빈손으로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폐품을 세어보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모은 폐품은 팔아서 공책과 지우개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쓸 거라고. 그리고 집에서 꼭 필요한 건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고. 집에 하나뿐인 냄비, 팔아서 쌀 사야 되는 고철, 그런 건 집 보물이라고. 그런 건 가져오면 안 된다고.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에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구석에 밀어 넣었던 녹슨 고철덩이가 떠올랐습니다. 아, 안 가져오길 잘했구나.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. 선생님은 덧붙이셨습니다. 많이 가져온 친구도 잘했지만 집 사정 생각해서 안 가져온 친구도 잘한 거라고. 선생님은 다 안다고. 그러니까 누구도 창피할 필요 없다고.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. 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는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식 도시락 검사하던 날, 그날의 점심시간만은 정말 또렷합니다. 어느 날 손주가 숙제를 받아왔습니다.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검사했는지 써오라는 숙제였습니다. 저는 말했습니다. 예전에는 도시락도 검사하고 손톱도 검사하고 그랬다고.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. 그럼 싫었겠다고 맨날 검사만 하면.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때 담임 선생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. 제 도시락 뚜껑을 대신 열어주고 보리밥을 모범이라고 불러주고 집 보물은 집에 두라고 말해주던 그 얼굴. 그래서 손주에게 말했습니다. 검사를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. 누가 잘못했나 들추려고만 하는 검사는 싫지만
누가 힘든지 살피려고 하는 검사도 있었다고. 나한테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고. 그날 밤 서랍을 뒤적이다가 오랜 졸업사진을 꺼냈습니다. 빛이 바랜 단체 사진 속에서 가운데 서 있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 보았습니다.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. 선생님, 그때 제 도시락 뚜껑 대신 열어주시고 모범이라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집 보물은 집에 두라고 저 같은 애를 위해 규칙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제 손주한테는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합니다. 이제는 혼식 정책도 폐품 모으기 운동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실 한가운데 시커먼 난로와 그 앞에서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덮어주시던 선생님의 손이 남아 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리밥이 더 많던 도시락, 그리고 그 뚜껑을 대신 열어주던 선생님. 똑같은 검사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. 여러분께도 그런 선생님 한 분쯤 떠오르시나요?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밝혀주세요.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시절 우리네 이야기였습니다.